네, 치킨 한 마리 주문하신 분이세요?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에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출발해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차가운 1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배달용 스쿠터를 몰고 있는 제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올해 71살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마 이 나이에 치킨 배달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30살에 회사에 들어가 60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국민연금이 고작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니요. 그 통지서를 받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3년 2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우편함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쓰인 하얀 봉투를 꺼내며 드디어 연금이 나오는구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봤죠. 월 지급액 50만 원.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안경을 벗고 닦은 다음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50만 원. 월세도 못 내는 돈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국민연금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회사에서 매달 꼬박꼬박 떼이는 걸 보면서도 나중에 다 돌려받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다닌 중소기업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신고했었고 중간에 몇 번 이직도 했었거든요. 게다가 자영업을 하던 시절에는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낸 적도 있었고요. 1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마누라는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살이가 빠듯하다고 하니까 도움을 청하기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가 다닌 회사는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한강산업이라는 곳이었는데 1993년에 입사해서 2023년까지 딱 30년을 다녔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29살이었죠. 늦깎이로 시작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치킨집 사장도 해봤고 심지어 보험 설계사도 했었어요. 하지만 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내와 결혼하고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산업의 생산직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게 기본이었고 야근도 자주 했어요. 손에 기름때가 끼고 온몸이 쑤셔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일은 단조로웠어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매일 똑같은 작업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월급은 꾸준히 나왔고 그게 저에게는 큰 안정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었어요. 첫째 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해서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고 둘째 딸 민지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레슨비를 댔죠. 그때는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공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너희는 꼭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라.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생활비와 교육비로 다 나가니까 저축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첫째 민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도 만만치 않았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연차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제 통장에 남은 건 퇴직금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민수와 민지 결혼할 때 반반씩 나눠줬어요.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잖아요. 민수는 전세 자금 마련하느라 3천만 원이 필요했고 민지는 혼수 준비에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아내도 살아있었고 아내가 받는 기초연금이랑 제 퇴직금으로 생활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암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월 평균 20만 원씩은 나갔거든요. 게다가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들었어요. 아내는 1년 반을 투병하다가 2022년 가을에 떠났습니다.
장례비까지 치르고 나니까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더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의지할 대라고는 그 연금뿐이었는데 고작 10만 원이라니요. 집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대구 서구에 있는 투룸 빌라인데 그것도 꽤 오래된 곳입니다. 연금으로 월세 내고 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는 건지.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말해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들어하고 있었고 민지도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거든요. 제가 도움을 청하면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용센터에 갔습니다. 70살 넘은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상담사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몇 군데 소개해 주셨어요. 아파트 경비, 주차장 관리, 그리고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 같은 거였죠. 경비 일부터 지원해 봤습니다. 죄송한데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면접관이 제 나이를 보더니 난색을 표했어요. 아직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마트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트가 무거워서 힘드실 텐데요. 체력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 달 동안 10대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70을 넘으니까 아무도 저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치킨집 앞을 지나는데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배달원 모집 마이너스 나이 무관 성실한 분. 나이 무관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치킨집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어보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1살입니다. 71살이요? 순간 또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는 탈 수 있으세요? 예, 젊을 때부터 계속 탔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치킨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초순이었어요. 첫날은 정말 어려웠어요. 요즘은 다 배달 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는데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서툴렀거든요. 사장님이 배달의 민족 앱 사용법을 알려줬지만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누르시면 배달 접수가 되고요. 여기서 주소 확인하시고 배달 완료되면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줘도 실제로 하려니까 헷갈렸어요. 손가락이 둔해서 잘못 누르기도 했고 지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 배달이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요. 아파트 3동 503호로 배달 부탁드립니다. 주소를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어요.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겨우겨우 찾아갔죠. 그런데 막상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동 번호를 못 찾겠는 거예요. 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가 3동인지. 결국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3동이 어디에 있나요? 아, 저쪽 끝에 있어요. 그렇게 겨우 찾아가서 배달을 완료했는데 주문하신 분이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어머, 할아버지께서 배달 오셨네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친절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70살이 넘어서 치킨 배달을 하고 있다니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배달 일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10건 정도 배달하는데 건당 2,000원씩 받으니까 하루에 2만 원 정도였죠.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국민연금 10만 원과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럭저럭 생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우비를 입고 배달을 해야 하는데 시야가 잘 안 보이고 미끄러워서 위험했거든요. 한 번은 빗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배달 앱 사용법도 능숙해졌고 동네 지리도 웬만큼 파악했어요. 가끔은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한 달에 2~3번씩 치킨을 시켜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배달만 하고 왔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젊은 엄마가 시킨 치킨을 배달하는데 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고생 많으세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인데도 정말 따뜻했어요. 그 아이 엄마도 나와서 늦은 시간에 배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힘든 배달 일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일 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어떤 손님은 배달이 조금 늦었다고 이런 할아버지한테 배달시키는 거 아니야?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제 나이 때문에 더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런 말씀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폭염 속에서 배달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헬멧 쓰고 배달하면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한 번은 너무 더워서 어지러운 적이 있었어요. 배달 도중에 잠깐 그늘에서 쉬어야 했죠.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오후 시간대 배달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주로 저녁 시간대에만 일했어요. 그래도 하루 벌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좀 나아졌어요. 배달하기에도 적당한 기온이었고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에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하루에 15건 정도까지도 배달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집에 돌아가면 이야기할 상대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빈집에 혼자 돌아가는 게 너무 적적했습니다. 저녁에 배달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2023년 한 해를 치킨 배달로 보냈어요.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익숙해졌습니다. 배달 루트도 웬만큼 외웠고 스마트폰 사용도 능숙해졌어요. 가끔은 다른 배달 할아버지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분도 계셨어요. 75살인데도 배달 일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이런 상황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배달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운동을 하고 오후에 치킨집에 나가서 배달 일을 해요. 저녁 9시쯤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죠. 하루 벌이는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제가 배달 일을 한다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각자 생활이 힘들 텐데 부모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는 배달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70살이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더 들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려고 해요. 요즘 같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젊었을 때만큼은 못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치킨을 전달해 드리는 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치킨 배달을 위해 스쿠터에 올라탑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따뜻한 치킨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국민연금 1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71살 김철수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입니다.